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한번 확인해 볼 거는 권리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이라는 거 아시죠? 권리금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집주인하고는. 보통 임차인들이 장사하다가 나 여기 지금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받는 게 권리금이에요. 이 권리금에는 뭐 시설 권리금도 있고 바닥 권리금이라든지 뭐 또 노하우에 관한 권리금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통틀어서 전부 뭐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인테리어 이거 인수하는 거는 시설 권리금에 해당하는 거고 또 바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닥 권리금이라는 건 실제로 보면 여기가 목이 좋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치킨집이라도 이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릿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권리금으로 또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노하우, 뭐 내가 조리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고객들 관리하는 리스트 이런 것도 권리금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권리금 인정 안 해줬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예전에 권리금 인정해주자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내가 이거를 이 사람이 권리금 임차인하고 주고받은 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임대차 계약 종료되는데 이 권리금을 내가 왜 물어줘야 돼? 안 해준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소송들이 옛날에도 임차인들이 만약에 계약이 해지돼서 종료되거나 해지돼서 나가면서 권리금 달라고 하는 청구 소송을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권리금은 임대인이 물어줄 게 아니다 라는 판결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권리금을 일정 부분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직접 배상해줘라 라는 게 아니에요. 권리금 무조건 줘라 이게 아니라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그럼 임차인이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서 그 사람한테 나 권리금 받고 넘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넘길 때 그런 기회를 박탈하지 마라. 그러니까 받고 나갈 수 있게 해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모든 상가가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가 상가는 적용 안 되는데 임대차 보증금이 그 적용 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해줘야 된다는 게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분이 갑자기 이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에 권리금 회수를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장받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회수 기회가 보장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손해배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1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해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던 A씨였어요. A씨가 이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니까, 이제 그 건강상 이유로 이제 5천만 원만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대인이 보니까 샌드위치 가게 운영이 잘 되거든요. 임대인은 B인데 B가 이제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못 넘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지금 당신은 지금 임차인 A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으니까 권리금도 못 주겠다. 그냥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경우에 그러면 A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분은 이제 5천만 원 받고 나가려고 그래. 딴 임차인한테 팔고 지금 계약도 했어. 근데 갑자기 임대인이 자기가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지금 그 권리금 이거 받아야 되는데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임대인 얘기는 당신은 계약갱신 요구권 없어. 이미 계약갱신 15년 동안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원래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서. 근데 10년도 지났잖아. 15년인데 당신 봐줄 거 다 봐줬는데 무슨 계약갱신 요구도 못 하는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 이게 문제입니다. A는 뭐라 그러냐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 요구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동안 내가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 샌드위치 가게가 좋아진 거고 그 이익은 그 권리금은 내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주인이 직접 그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한 계약을 갖다 거절하고 나가라는 건 명백히 권리금 침해고 내 권리 침해다. 5천만 원 주세요. 이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15년이나 영업해서 지금 돈 많이 벌었잖아. 근데 당신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도 없는데 뭐 지금 권리금을 받고 넘겨. 그냥 나가도 당신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나는 집주인으로서 당신 돈 벌기만 해줬지. 내 월세 받은 거밖에 뭐 있어. 15년 동안 가게 장사하게 해준 사람, 나 같은 임대인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판결은 어떻게 났겠느냐? 정답은 뭐 같아요? 임차인. 우리나라는 임차인 너무 보호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임대인들이 그런 불만도 있긴 있는데 임차인 얘기가 맞다는 겁니다. 구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입법 취지를 보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의무는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건은 10년짜리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근데 똑같이 적용돼요. 10년이 지나도. 그때는 5년밖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밖에 안 줬을 때지만 그거 끝났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럼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것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거절하는 것은 구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약간 달라진 것 뿐이지 거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줘야 되고 못하게 했으면 권리금 줘라라는 거예요. 손해를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데 그 금액은 신규 임차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C 같은 사람이 되겠죠. 새롭게 A가 데리고 온 사람, A가 데려온 사람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5천만 원 하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5천만 원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권리금이 여기 한 3천밖에 안 돼. 그럼 3천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답은 A라고 했지만 그 금액까지 A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과다하게 주기로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따져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황당한 거야. 내 월세 여기서 받은 거 뭐 1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5천만 원 권리금 주라 그러면 그럼 몇 년은 그냥 공짜인데? 100만 원씩이면 1년에 저 1200밖에 안 되잖아요. 5천이면 4년, 5년까지 그냥 공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이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례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감정금액이 나오거든요. 권리금 감정을 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실제 받은 지급받기로 한 종료 당시에 권리금이 낮은 금액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다 감정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다 인정 안 해줘요. 그 2020년도에 선고된 판례에서도 50%만 감액해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나왔다 그럼 또 50% 인정하니까 1,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차인하고 계약했다고 해도 다 물어준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임차인이 다른 사람 거 짜고 거기다 한 1억짜리 계약서 써왔어, 권리금. 그러면 임대인이 그거 다 물어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더 낮은 금액을 인정하겠다는 거고 법원으로 가면 그 1억 원으로 한 거 나 못 믿겠다. 이 사람 둘이 친척 관계고 둘이 샌드위치 가게 무슨 시설금을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거 다 낡았는데 근데 바닥 권리금도 이렇게 안 된다. 그렇게 다투다 보면 결국 감정에서 나온 금액을 또 감액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너무 이것만 갖고 자기가 내 손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온 최근 판례예요. 2020년도 6월 4일날 선고된 건데 이것도 뭐냐 하면 보세요. 지금 그 피고들이 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그리고 또 원고가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는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임차인의 장부상 영업실적이 저조해서 실제 감정평가 금액, 권리금이 얼마인지 평가한 금액대로 권리금 계약이 체결됐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업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평가된 권리금보다 실제 영업 장부를 보면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도 다 권리금 감정평가된 금액도 다 못 주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될 금액은 85% 손해, 권리금 감정 금액 중에서 85%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오늘 그럼 정리합니다. 결국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줘야 돼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만 그 금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에 평가되는 권리금과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주기로 한
그 권리금 중에 더 낮은 금액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대신 법원에 실제 소송해 보면 그것도 감정에서 나온 금액에 다는 인정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감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무조건 이게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임차인 주겠다고 하는 거 무조건 맞다고 우길 필요도 없고, 임대인도 억울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거 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상인들 좀 보호해 주자는 게 기본적인 법의 이념이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다 감안해서 임대료도 책정하시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도사 이승태의 재판, 저희가 한번 어떤 결과가 옳은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